안녕.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잠깐만. 뭐 좀 먹었어. 비밀. 형, 고맙습니다. 저는 막 퇴근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소리 못 듣는데 일단 의형이 보니까 너무 좀 진짜로. 너는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 비밀. 비밀. 한번 나중에 영상 돌려봐봐. 회의 파이팅. 오늘 왜 이렇게 맨질맨질 돌멩이처럼 생겼지? 맨질맨질 돌멩이. 그러게. 렌즈 정보 공유해달라고? 기다려봐. 뒤 놔도 되겠지. 잠깐만. 조금만 정리하고 뒤로 놔도 상관없겠지? 뭐 문제 없지? 이 내 침대거든? 문제 없지? 렌즈 정보 알려줄게. 이겁니다. 플렉스핏 네이처 그린. 보이나요? 이렇게 안 보이겠다. 상관없겠지? 어떨결에 내 시력까지 알려줬네. 아무튼 이 렌즈를 꼈고요. 예, 꿀팁. 네, 꿀팁 드렸습니다. 이윤용 오늘 약간 이마 만지면 복 들어올 것 같아? 자, 만지고 가. 이마 만지고 가세요. 네, 도수가 있어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도수 있는 렌즈를 낍니다. 여러분, 추석이에요. 추석에 다들 뭐 하시나요? 추석에 온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쉬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왜 댓글이 멈췄지? 렉 걸렸나? 렉 걸린 거 아니죠? 산적 먹으렴. 알바 있어? 추석 알바가 이제 고수입 아니에요? 추석 알바. 연결 끊겨? 그쵸, 수당이 많이 나오죠. 경쟁률이 빡세다고.
아, 다 시켜? 끊기나? 다시 껐다 킬까? 그냥 하자고? 일단 그냥 해볼게. 아, 안 이제 좀 괜찮아? 댕댕이랑 시골 가야지. 안 끊겨? 오케이 알겠어. 지금 좋아졌어? 나는 추석에 전 부치는 걸 좋아하고 어제 했나? 내가 라이브를 그저께 했나? 라이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어제였지? 어제 맞지? 그치? 아무튼 나는 그 전 부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추석에는 무엇보다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친척집에 가서 수금 한번 싹 하고 그래야지. 근데 올해 추석에는 못 할 것 같아.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게 되면 하루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찰스는 잘 지내요. 나도 찰스 보고 싶다. 꼬치 전에 단무지 넣냐고? 그 삼색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단무지 넣습니다. 단무지 넣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스페셜하게 저는 청양고추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같이 꽂아서 먹어요. 청양고추 버전도 좀 몇 개 만들어서 먹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쵸? 푹 쉬어? 네, 고맙습니다. 청양고추 바이브. 저는 청양고추를 좋아하거든요. 매운 걸 좋아해서 못 먹어요. 추석에 3kg 찔 거라고? 3kg 왜 쪄? 한 10kg는 쪄야지. 추석에는 그 정도 각오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추석 동안 10kg 찔 수 있어.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굴러 다녀야겠다. 그치? 나 좀 굴려줘. 굴렁쇠처럼. 내 의지로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누가 날 굴려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움직이고 싶진 않아. 내가 안 힘들게 굴려줘. 용이는 10kg 괜찮.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정도에서 10kg 찌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굴렁쇠가 되어보자. 굴렁쇠 말고 구두쇠는 어때? 구두쇠. 사실 나는 이제 내 DNA에 구두쇠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긴 해. 나는 아껴 쓰고 허튼데 돈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알아? 이거 자켓 저지 있잖아. 이거 일본에서 산 거거든?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아? 예쁘지? 얼마에 샀게? 맞춰봐. 이거 일본에서 산 겁니다. 이 저지 얼마에 샀게? 내놔? 안 돼. 2만엔? 2만엔이면 얼마야? 20만원? 10만원? 5만원? 5천엔? 5만원? 8만원? 1000엔? 4만원? 3만원? 1000원은 에이 뭐야. 설마 15,000원? 이 옷은 제가 일본에서 빈티지 샵에서 약 15,000원에 샀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1,500엔 정도에 샀죠. 대박이죠. 근데 되게 잘 샀어. 예뻐. 자주 입고 다니고. 이것만 산 건 아니고 이거랑 다른 거랑 같이 사서 한 옷 3벌 샀는데 6만 원인가 나왔어요. 바지 하나랑 저지 2개 사는데 6만 5천 원인가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옷 3벌 사서 되게 괜찮은 그 빈티지 샵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알아버려가지고. 근데 빈티지 샵이 지도상이 없다. 내가 이제 다음에도 가면 일본에 또 가면 그 빈티지 샵에 다시 가려고 지도에다가 이제 북마킹을 하려고 했어요. 구글 맵에다가. 근데 지도상에는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빈티지 샵이 있는데 이제 유명한 그 제가 이제 오모테산도에서 샀습니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서 샀는데 하라주쿠의 오모테산도에 이제 유명한 빈티지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빈티지 샵에서도 살짝 좀 시즌 오프 혹은 좀 어떻게 보면 빅세일 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빈티지 샵에서 파생되는 빈티지 샵 빈빈티디 샵에서 빈빈티지 샵에서 제가 이제 샀죠. 근데 그 빈빈티지 샵이 거의 이제 지도에도 안 되어 있고 잠시 그 건물을 단기 임대해가지고 파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타이밍도 맞아가지고 거기서 쇼핑을 했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파는 거냐면 가게 들어가면 장바구니가 있어요. 장바구니에다가 옷을 막 담아 그다음에 무게를 재. 거기에 나온 거에 이제 얼마를 곱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벼운 옷을 한 3벌 정도 이렇게 올리니까 무게가 진짜 얼마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니까 엄청 싸게 샀죠. 네, 그쵸. 젤리 가게도 아니고 아마 지금 가면 그 가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벼운 걸 살수록 이득이죠. 그쵸. 그래서 괜찮은, 저 예전에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린 초록색 저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쿵야랑 같이 사진 올린 거 있는데, 쿵야 인스타에 보면 있어. 기억나는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면 제가 초록색 저지 이렇게 쿵야랑 같이 찍어서 올린 사진 있는데 그 초록색 저지가 그때 이거랑 같이 산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디키즈 바지 그 3벌을 6만 5천 원 정도에 샀다. 그쵸. 버블에도 제가 사진 올렸었죠. 네, 그 3개를 이제 거의 1kg도 안 나가는 무게로 해가지고 싸게 샀습니다. 진짜 잘 샀지. 근데 내가 그렇게 쇼핑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샀다고 막 감탄했었어. 대박이지. 그치. 빈빈티지 샵 좋나요? 그치. 저도 워낙에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구두쇠랑은 좀 먼 그런 반대 느낌이긴 한데 옷을 좋아하고 저도 쇼핑을 좋아해요. 근데 가능하면 싸게 사고 가능하면은 저렴하게 예쁜 옷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재미를 또 봐요. 뭔가 이거 예쁘다. 근데 막 다른 데 수소문해가지고 찾았는데 여기서 훨씬 저렴해. 그럼 그걸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행복해요.
누가 봐도 예쁜데 누가 봐도 이제 저렴하게 사면 정말 행복해서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 맛에 이제 쇼핑을 끊을 수가 없죠. 근데 가끔은 저도 요즘 지름신이 등장을 해요. 가끔은 제 이제 깊은 곳 어디든가에서 이건 사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이 정도는 이제 소비해도 된다 하면서 갑자기 지름신이 딱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띵킹 하고 막 거금을 쓰긴 합니다. 크림도 가끔씩 보고요, 무신사도 보고요, 29cm라는 어플도 있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쇼핑몰 KKST도 자주 보고요. 4910이라는 4910 맞나? 여러분 에이블리라는 그 쇼핑몰 아시나요? 에이블리 유명하잖아요. 사실 에이블리는 여성 옷을 많이 파는 곳인데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이블리에서 남성 패션 스토어를 새로 파생시켜가지고 4910이라는 그런 새로운 스토어가 생겼어요. 최근은 아니고 몇 달 됐나? 근데 올해 생긴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4910에서 지난 여름에 이제 반팔도 좀 사고 그랬습니다. 에이블리 뒷광고 아니고요, 4910 뒷광고 아니고 광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똥차게 광고 뽑아낼 자신 있어요. 약간 혼성복도 팝니다. 4910에 혼성복도 팔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도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젠테였나? 젠테? 사실 제가 그 정확한 발음이랑 표기명을 몰라가지고 지금 젠테스토어 JENTE 젠테스토어라는 것도 가끔씩 보고요. 오랜만에 옷 얘기 좀 할까? 제가 요즘에 이제 사실은 저도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가장 빠져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 폴로 랄프 로렌에 좀 빠져가지고 뭔가 셔츠도 많이 입고 네, 프레피 룩을 많이 선호했죠. 여름까지 프레피 룩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제 가을이 오면서 계절이 또 변하잖아요. 지금 이제 2024년 가을부터 올 겨울에 이제 유행할 스타일은 드뮤어 룩이라고 합니다. 드뮤어 룩. 사실 생소한데 드뮤어 룩이라고 이제 보시면 스타일만 봐도 아 이게 드뮤어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패턴이나 무늬가 없이 깔끔하고 좀 댄디함을 추구하는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하게 뭐라 설명하기에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즌 오프 때 깔끔한 코트와 가디건을 좀 샀고 이번 가을에 또 가을 하면은 살짝 패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예쁜 옷들을 많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드뮤어 드럼 할 때 드 그리고 포켓몬 뮤 할 때 뮤 포켓몬 뮤 그다음에 할 때 드뮤어입니다. 네, 드뮤어룩. 네네네. 생소하죠? 근데 보면 아 이 스타일이 드뮤어구나 싶을 거예요.
사실은 드뮤어 룩 하면은 딱 뭐 인터넷 검색해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사진 같은 걸 보면. 근데 저는 좀 젠더리스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드뮤어 룩 옷을 많이 모아뒀습니다 벌써. 그래서 언젠가 또 제가 사복 패션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예쁘게 입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쵸? 가디건 블라우스 입는 계절이죠. 보여줘.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추리닝이 제일 좋아요. 추리닝도 패션이죠. 인테리어 보는 거 좋아해. 저도 인테리어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밤인데 왜 화장도 안 벗었니? 화장 안 했어요. 지금 쌩얼입니다. 쌩얼이에요. 인형 모으는 거 좋아한다고요? 인형은 사실 저는 안 모아요. 저도 예전에 인형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인형이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유용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다. 계속 좋아야겠다. 최근에 의용이 인형을 샀어요. 잘했습니다. 귀여운 인형이 좋아. 피부 메이크업 많이 되겠는데? 그런가? 사실은 저는 그 메이크업 선생님한테도 칭찬받은 게 피부가 좋대요. 피부 결이 좋아서 커버 할 때 진짜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커버할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톤만 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제 피부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바야흐로 2020년도까지 2021년도까지 저는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도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체질이 바뀐 것도 있었을 텐데 저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곰귀 해달라고 해서 강아지 귀, 고양이 귀. 비결이 뭔가요? 제 생각에는 지나친 세안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안 한 날에는 클렌징 폼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물 세안으로 해요. 이게 클렌징 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무튼 세안을 1차, 2차, 2중 세안, 3중 세안을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더 피부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무조건 클렌징 폼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끔은 물 세안만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저는 쌩얼이고요. 근데 이런 습관도 이제 버려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얼굴 직접 이렇게 만지는 습관을 버리면 피부가 많이 좋아집니다. 네, 맞아요. 클렌징 오일로 저도 끝내요 보통. 그래서 얼굴 만지는, 본인이 평소에 마른 세수를 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어. 특히 남성분들 중에 진짜 많은데 막 일하다가 업무하다가 아니면 무슨 뭐 좀 막막한 일 있을 때 한숨을 팍 쉬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손으로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비는 사람이 있어. 한숨 쉬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막 삶이 왜 이렇게 고되냐 하면서 막 얼굴을 막 비비면 막 이렇게 많은 세수를 해.
그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것만 안 해도 피부가 금방 좋아집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안 해도 피부가 확 좋아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기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막 일하다가 아니면 뭐 영상 보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트러블을 막 만지는 사람이 있다? 자기 트러블을 막 얼마나 튀어나왔나 막 얼마나 익었나 하면서 만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거 내일이면 짜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 안 좋아요. 그 만지면 이거에서 반경 한 2, 3cm 지름 정도에 더 생깁니다. 이 근처에 더 생겨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진짜 피부 관리에 좋은 팁이죠.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지고 싶은 걸 하지만 만지고 싶은 걸 no. 만지지 마세요. 지금 이걸 안 만지면은 피부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다 나지? 아 진짜 많구나. 마른 세수하고 이렇게 얼굴 만지는 사람이. 묘한 중독이 있긴 함? 아 나도 알지. 저도 압니다. 뭐 튀어나왔을 때 이게 안 만질 수가 없거든. 근데 계속 의식을 하고 만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지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데 어떡하겠어. 근데도 참아야 된다. 아시겠죠? 눈썹을 면도하라고요? 그거는 눈썹을 밀라는 얘기인가요? 눈썹을 아예 이렇게 아예 밀라고? 응? 다들 잘 시간인가 보다. 자야겠다. 이제 그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눈썹을 다 밀면 어떡해. 아 눈썹을 다듬으라고. 근데 나 눈썹 자주 다듬는데. 눈썹도 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지 않나요? 어두워서 그렇지 깔끔해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제가 잘 다듬습니다. 눈썹 안 그렸어요. 제 눈썹이에요. 오늘 메이크업 안 했습니다. 눈썹 탈색한 거냐고요? 눈썹은 염색만 했어요. 염색만. 눈썹 탈색하면 눈썹 사라져. 나 렌즈는 왜 꼈냐면 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꼈습니다. 여기까지. 내일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성공하자. 밥은 먹었습니다. 아까 저녁에 딱 6시에 정확하게 6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저녁 시간을 잘 맞출 순 없다. 정확하게 6시에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면 라면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추석 잘 먹으세요. 잘 보내세요. 잘 먹으래. MBTI 그래. 심심한데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자. 최근에 혁이 형도 새로 검사했다고 했는데 어때?
MBTI 검사 해볼까? 해봐. 즉흥. 고고고 고. 그러면 약속해. 이 MBTI 검사는 내가 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너 그 MBTI 아니야, 너 다시 해 라고 하지 않기.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막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기. 오케이? 너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기. 오케이? 알았지? 그럼 할게. 합니다. 자, 화면은 나만 볼 거야. 아마 한 10분쯤 넘게 걸리겠지. 첫 번째,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이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잠깐만, 이거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 사귄다. 그렇지 않다. 이제 완전 끝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끝으로 그렇지 않다.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예 흥미진진하진 않진 않은 것 같아. 어느 정도 흥미진진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 칸 그렇다로 가겠습니다. 중간에서 왼쪽으로 한 칸. 보통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는 아니죠. 이거는 중간에서 두 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완전 그렇지 않다는 아니고 그렇지 않다로 가겠습니다.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완전 그렇다는 아니고 중간에서 두 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매우 그렇다. 낯선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나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부담스럽긴 하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갈게요. 오른쪽이 이제 그렇지 않던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겠습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마감일 전에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작업순위 우선순위로 정하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상황 때문에 마감일 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쪽으로 두 칸 가겠습니다.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마음에 와닿는다. 마음에 와닿는 거는 감정이죠. 숫자나 데이터는 머리에 와닿아야죠. 마음에 와닿는 건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그렇다의 두 칸으로 가겠습니다.
일정, 목록 같은 체계와 도구 사용을 좋아한다. 네, 좋아합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3단계 갈게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아, 이거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실수가 생기면은 저를 의심도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까지 다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잘못해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로지 저 때문일 때가 많진 않아요. 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편안하게 느낀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을 편안하게 느낀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간다고 해서 편하게 말을 붙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한 칸 가겠습니다.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2단계. 저는 토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사실 제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행동 계획을 할 때 감정을 되게 좀 배제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생각이 바뀐 게 행동 계획을 할 때 사실은 감정까지 좀 유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이제 좀 고차원의 동물이라 감정이 생각보다 좀 많은 거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를 또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감정선을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업무 효율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을 우선한다는 그렇지 않다의 한 칸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의 1칸 한 단계. 일정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의 3단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다. 그렇지 않다의 한 칸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눈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강박이나 억압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신경 안 쓰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쓰니까 그렇지 않다의 1단계.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이죠. 사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 건 또 아니죠. 또 안 좋아할 것도 없고. 근데 이미 제 일상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팀 기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게 저한테 맞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팀 활동에 아무튼 단체 생활을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시간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유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2칸 가겠습니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접근 방식을 실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 즐기진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은 즐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시도해보고 언젠간 도전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즐기면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에 한 칸 가겠습니다.
완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아,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한 솔직함보다 사실 세심함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죠. 세심하면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세심하게 먼저 말하거나 움직이면은 솔직함을 표현하기 전에 이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세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자, 이제 여러분 30%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늦게 자도 되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지금 자꾸 저보고 자라고 하는데 저 늦게 잘 겁니다. 자, 다음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저는 그렇다 3단계 가겠습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그렇다 2단계 가겠습니다.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아, 이건 취미 말하는 거죠. 여가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중립으로 갈게요. 저는 단체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립 가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아, 저는 어렸을 때 꿈에 소설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무슨 얘기지?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네요. 뭔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다수결로 뭔가 결정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되게 감정적인 걸 호소했어. 그랬을 때 다 들어주되 어쨌든 그런 걸 좀 무시하고 빠르게 다수결로 좀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감정적인 측면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일이 더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 일을 지금 끝내야 돼 해서 뭔가 되게 T적으로 하면 나중으로 갔을 때 좀 찜찜한 게 남아요. 아쉬운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지금 당장 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에 한 칸 가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저는 매우 그렇다 3단계.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아, 이거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이거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거 팀 얘기 아니에요. 템페스트 팀 얘기 아니고, 제가 항상 템페스트에서만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의견이나 입장 차이를 이렇게 아무튼 하는데, 누군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누군가 이제 자신의 감정만 좀 무리하게 호소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벽을 둡니다. 어느 정도 좀 커팅을 해요. 제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좀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제가 완전히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제 주장을 더 입증을 하려고 좀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쳐내야죠. 네, 이거 그런 상황에서 안 쳐내내면 사실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고 좀 말도 안 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모두가 건강하게 회의를 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의견을 낸다면은 저는 감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팩트와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바로 너 그 말 틀렸어, 그거는 아니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잘 풀어서 설명을 하죠. 아,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 라고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봤을 때 더 좋아집니다. 되게 나중 얘기를 많이 하네. 아무튼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에 입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렇지 않다에 두 칸 가겠습니다. 보통 사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에 한 칸 가겠습니다. 기다리기도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두 칸.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렇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그렇지 않다에 한 칸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씩 미루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윤리적 딜레마는 토론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윤리적 딜레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끝이 없는 토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끝이 없는 토론은 적당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막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유명한 토론 있잖아요. 트로이? 맞나? 그 트레이? 기차 토론.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딜레마인데 그 트롤리 딜레마는 사실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에 한 칸 가겠습니다. 보통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 그렇지 않다 한 칸 가겠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이 되면 지루해지거나 흥미를 잃는다.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이론적일 때 더 좋아합니다.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저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에 두 칸 가겠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제 스스로 스케줄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중립으로 할게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지 않죠.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여부가 생긴다면은 다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한 칸 갈게요. 친구들은 나를 활기차고 외향적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두 칸 갈게요. 재밌다. 자, 60% 왔어요. 60%.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표현에 끌립니다. 창의적 표현에 끌리죠. 그렇다 가겠습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3칸.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3칸 가겠습니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사실 계획하는 건 좋은데 매일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한 칸 갈게요.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 뭔가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책도 읽고 칼럼도 읽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불안함이 좀 줄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가 로드 투 킹덤도 물론 이 서바이벌이나 미션이나 다음 무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맞는데 사실 그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잘하고 싶고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맞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제 삶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불안함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기를 꺼린다. 그렇지 않다.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좋아하죠. 그렇다. 3칸 가겠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1칸 갈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쉽게 친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볍게 친해지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저는 뭔가 좀 좁고 깊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저에게 남은 그런 주변 지인은 사실 엄청 넓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좁고 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으로 진행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아니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새로운 계획을 짜거나 아무튼 좀 유동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바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2칸, 2칸 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하곤 한다. 가끔 해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 1칸 할게요. 가끔 오래전에 실수를 가끔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1칸 할게요.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전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1칸 할게요.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린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논리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집중한다. 사실은 전 2개 다 생각을 해요.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베스트가 맞긴 한데 무조건 베스트는 아니다. 아무튼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선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뭔가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사실 다른 멤버들의 생각도 잘 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80%까지 왔습니다. 80%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 2칸 가겠습니다. 사실 즉흥적인 에너지로 하면 그날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날은 솔직하게 말해서 며칠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5-6번 꼽을 정도로 즉흥적으로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경우는 한 달에 뭐 5-6번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계획적으로 해야 좋아요. 안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네. 자,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이건 아니죠. 높게 평가하면 오히려 땡큐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매우 중간 그렇지 않다 2칸 가겠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 그래서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그렇지 않다. 다 같이 했을 때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는 게 뭐 뻔한 다 같이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창작해야 되거나 뭔가 혼자 해도 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 하나 먹을게요. 자, 다음은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건 좀 고민이네요. 사실 저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나치게 가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생각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시간 낭비도 맞고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생각은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한 칸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린다. 그렇지 않다. 두 칸으로 갈게요. 저는 너무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종종 추가 증거 없이도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지 않다. 두 칸에 가겠습니다. 자,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초콜릿 하나만 더 먹을게요.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글쎄요. 그렇지 않다. 세 칸 가겠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한다. 단계를 건너뛰어도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건너뛰어도 되는 능력이 된다면 저는 건너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게 살짝 더 성취감이 있기도 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직업을 선호합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작업을 선호한다. 그렇지 않다 한 칸 갈게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힘들고 창의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에 따르는 것보다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난 근데 창의적인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잠시만요. 창의적인 것도 좋아하고 구체적인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으로 갈게요. 창의적인 게 사실 힘든 게 창의적인 작업이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세 칸 갈게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다. 세 칸 가겠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사실 걱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칸 가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네, 또 바뀌었네요. 뭐 여러분은 이걸로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자,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의 MBTI가 뭐가 나왔을까요? ESTJ, ENTJ, E, 굿모닝 인프제, ISFP, 인프제, INFJ, T는 확실해, ESFJ, ENTJ, INTJ 굉장히 갈리죠. 자, 결과는 자 모두 책상을 두들겨주세요. ENTJ가 나왔습니다. 짜잔. 네, 결과는 ENTJ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NTJ, 그쵸? NTJ죠. 왜 N이 나옴? 의외다. 그쵸? 저도 의외네요. S 나올 줄 알았어요. ESTJ. 근데 뭔가 납득이 가죠, 여러분. 놀랍지도 않다고. ENTJ 통솔자 좀 읽어볼게요. 통솔자는 항상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성격으로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의지가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외향형. 근데 이건 좀 이거 같이 보자. 자, 외향형 57%, 직관형 70%, 사고형 58%, 계획형 72%.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형 말고는 계획형이랑 직관형 말고는 나머지는 좀 중립이긴 해요. 57%고 얘는 70%고 얘도 58%죠. 네. 확신형? 이건 뭐지? 65%네요. 있습니다. 어디까지 봤지? 여기까지 좀 애매해요. 그쵸? A가 확신형이에요. ENTJ의 A가 확신형. 재밌었다, 그쵸? 그러니까 E랑 T는 사실 I 성향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E랑 T는 반반이고 N이랑 J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뭔가 티니핑 이름 맞추기 해보자. 좋다. 티니핑 이름 맞추기. 이거는 제가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컨텐츠로 가져오 보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티니핑 엄청 유행이더라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티니핑 이름 맞추기. 오늘은 좀 늦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화면 같이 나와야 돼.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티니핑 이름 맞추기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제가 이만 자러 가볼게요. 오늘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고 여러분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라이브 찾아올게요. 예습하지 말아요. 예습 안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곤핑이라 지금 자러 갈게요. 피곤핑, 졸려핑, 아자핑 닮았다고? 아자핑이 뭐야? 나 몰라. 아직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예습 안 하고 와서 티니핑 이름 맞추기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굿밤. 핑 돌아버리겠지. 잘게. 안녕. 잘자.